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이 시간에 농지를 이제 강의를 했는데 녹화가 안 돼가지고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 농지를 강의하다가 보니까는 이제 고정 팬들이 계시고 그러는데 고정 팬 중에서 저를 엄청 싫어하시는 분이 딱 4분 계시더군요. 맨날 여기다가 도장을 찍어 놓으시는데 마음에 안 드시면 들어오시지 마세요. 그리고 이 강의는 대학에서 강의하는 강의하고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저희 이제 학생 제자분들이 이제 아주 이 방송을 이제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학교에서는 이제 강학적 내용으로 강의를 하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건 되도록 아주 쉽게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맨 나중에 이제 화면에 이제 저희 카페를 설명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카페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강의를 하는데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다음서부터 오지 마. 그러면서 그립니다. 이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제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자, 이와 같은 이제 저게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여기에 잎사귀가 있어요. 잎사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줄기가 있죠. 줄기.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뿌리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들 나무에 잎사귀가 죽었다고 그 나무가 죽겠습니까? 안 죽습니다. 나무에 혹시 줄기가 가쟁이가 죽었다고 나무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나무에 예를 들어서 기둥이 죽었다? 그래도 뿌리가 살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죽으면 기둥도 죽고 줄기도 죽고 다 죽습니다. 무슨 얘기냐? 농지는 100% 잎사귀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농지가 있는 자리에 산이 있다 그러세요. 그러면 산지관리법 적용하는 거야. 만약에 농지가 있는 자리에 도로가 있다. 도로법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지가 있는 자리에 예를 들어서 공원이 있다. 공원이 있으면 이제 지금 얘기한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을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거기에 무슨 다른 게 철도가 지나간다. 철도법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뭐냐? 농지는 여기에 27개의 이파리가 있어. 27개의 이파리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도 없고 더 이하도 없어. 근데 나뭇잎사귀를 보고 여러분들 줄기가 어떠니, 기둥이 어떠니, 뿌리가 어떠니, 그 나무가 어떠니 판단하실 거예요. 이게 택도 없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제가 오늘 강의해 드리는 농지에는 농지 전문가분들이 강의해 드리는 농지법, 소위에서 잎사귀 강의 안 해드리고 뿌리가 어떤지, 기둥이 어떤지, 줄기가 어떤지, 그 다음에 이제 잎사귀가 나온 걸 이걸 두 편으로 나눠서 강의를 해드릴게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선 제일 먼저 농지를 보면은, 농지는 야, 너 어디에 사냐 이거요. 도시에 산다. 농촌에 산다. 도시는 17%, 농촌은 83%예요. 근데 도시는 뭐냐? 사람이 살아. 그러다 보니까 개발 위주야. 그러면 개발 계획이 있어. 그게 도시 계획이에요. 농촌에 살아? 그럼 너 자연하고 친구야. 그럼 너 뭐야? 보전이야. 넌 개발 계획이 없어. 이게 바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농지가 도시 지역에 살면 개발 위주고 개발 계획인 도시 계획대로 쫓아가야 돼요. 비도시 지역인 농촌 지역에 살면은 자연하고 친구니까 보전 위주니까 개발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니까 그 유명한 농지법은 어디서 비도시 지역인 농촌 지역에서만 적용하고 도시 지역에서는 농지법 적용 안 합니다. 아셨어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여기는 어떻게 되냐? 도시 지역을 도시답게 하는 법이 있어. 그 법이 계획이 뭐야?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이 아니에요. 그 도시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도시계획은 별도의 규정이 있지만 거기는 시설을 설치해야 돼. 사람이 사니까
52가지의 시설이 있어. 제일 대표적인 게 도로, 공원, 학교 뭐 해가지고 자그마치 52가지야. 52가지를 설치를 하는 규정이 있어. 이게 국토계획법의 하위 규정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머리가 복잡하시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도시지역은 사람이 살아. 개발계획이 있어. 도시계획대로 나가야 돼. 그 밑에 농지도 누굴 쫓아가야 돼? 농지법 절로 가요. 그래 놓고는 새로운 법을 쫓아가야 돼. 그게 국토계획법이에요. 농촌지역에 가면 개발계획이 없어. 그러니까 농지법을 가야 돼. 적용해야 돼. 산이야. 산지관리법. 도로야. 도로법이에요. 도로 잠깐 얘기해 줄까요? 도로가 도시를 지나서 농촌으로 가. 도시지역에서는 국토계획법이에요. 국토계획법, 토지 수용할 때 국토계획법에 수용해. 비도시지역인 농촌지역, 거기는 도로법으로 수용을 해요. 똑같은 도로가 도시를 지나서 농촌으로 가면 적용이 달라져. 다시 한번. 자, 이와 같은 이제 이걸 경계에다 놔놓고 농지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 이쪽에는 농지는 국토계획법이야. 이쪽에 농지는 농지법 적용해요. 산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해요. 여기는 국토계획법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정. 여기는 산지관리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놓고 농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무조건 이파리서부터 보고 무슨 절대농지니 상대농지니 지능농지니 비지능농지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넘어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자세하게 써놨어요. 도시에 있는 농지냐 비도시 지역인 농촌 지역에 있는 농지냐. 이거는 도시 지역에 있는 농지는 농지가 아니야. 임야가 아니야. 농지에 흉내를 내고 임야에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비도시 지역에 있는 농지는 그 진짜 농지야. 얘는 진짜 산이야. 도시지역의 농지는 농지대 농지가 아닌 거예요. 그게 농지법 적용 안 하는 거예요. 비도시 지역의 농지는 농지인데 진짜 농지야. 그러니까 농지법 적용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도시지역에 있는 도로는 국토계획법이야. 근데 여기는 도로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도 농지가 아니고 법 적용도 다르는데 무슨 절대농지, 상대농지, 지능농지, 비지능 잎사귀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는요. 뿌리와 기둥과 가지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났는데 지능농지래, 비지능농지래. 그렇게 봐야 농지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좀.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자 농지는 그러면 이게 국토제도예요. 제가 이번 2학기에 국토정책론인데 보통 수강생이 몇 명이냐면은 제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제자들이 100명이 넘어갑니다. 한 매년 보면 알아요. 1학기 때는 한 8, 90명, 2학기 때는 약 120명, 어떤 때 약 140명까지 수강 신청을 했어요. 근데 3분의 1은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참 공부할 때하고 교수님한테 실무 배울 때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 대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돼요. 법 잘한다고 늘상 얘기하죠. 법 잘한다고 땅 잘 보이는 게 아니야. 개념을 잘 알면 땅이 보여요. 다시 한번. 농지라는 건 나무의 잎사귀구나. 그러면 줄기는 어떻게 되고 기둥은 어떻게 되고 뿌리는 어떻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농지가 보이는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잎사귀부터 보고 이게 지능농지니 비지능농지니 여기는 농업용 시설이 들어가니 못 들어가니 이거서부터니 잎사귀만 보고 어떻게 전체 나무를 평가를 해요. 그래서 잘 봐라. 농지는 국토계획, 하늘계획인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농지가 있어요. 이건 국토부의 정책이야. 국토부의 생각이야. 그 다음에 농림부의 생각이에요. 보통 여러분이 얘기하는 절대농지, 상대는 지능농지, 비지능농지, 농업보호구역, 지능구역은 농림부의 생각이에요. 자, 요번에 봐보면은 여의도 개발하고 용산 개발 때문에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이제 국토부의 김현미 장관하고 꽝 부딪혔어요. 어디가 우위야? 국토부가 우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박원순 시장에서 서울시에서 국토부를 가서 설득을 하겠다. 여의도를 통째로 개발을 하자. 누구 생각을 바꿔줘야 돼? 국토부 생각을 바꿔줘야 돼. 다시 한번 진흥농지, 비진흥농지면 뭐래? 국토부에서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국토부 생각을 먼저 알아야 된다니까. 이게 농지를 보는 진짜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이 모임, 이거 오라고 그랬어요. 방송 오고 나서, 인기가 그냥 상당히, 우리들도 해주세요. 그래서 요거, 강의하는, 녹화하는 오늘이 아니고 내일 모레 일요일 날, 요 농지 강의 또 합니다. 모임에서. 거기선 더 쉽게 해주죠.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면 오세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 도시라고 그러는 데는 사람이 산다라고 그랬어. 그리고 개발 위주라고 그랬어. 계획이 도시계획이라고 그랬어요. 도시지역은 독특한 거예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사는데 마구잡이 막 들어올 수 없어. 그래서 법에서, 우리나라 국토계획법에서 도시지역에는 52개의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해라 이거예요. 다시 한번, 서울시에서는 대한민국의 5천만 명 중에 5분의 1이 들어와 사는 여기에서는 52개 시설을 설치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도로, 공원, 어쩌고 저쩌고 학교에다가 그 유명한 낙골당까지. 그래서 여러분 양재동에 가다 보면 낙골당 있잖아요. 화장시설도 있잖아요. 이젠 도시계획 시설로 집어넣어 준 거예요. 옛날엔 도시계획 시설이 아니에요. 도시지역은 사람 위주이기 때문에 사람 위주의 그 생활이 필요하다. 시설이 필요하다. 시설이 몇 개다? 52개다 이거. 52개. 52개를 설치하는 법이 있어요. 그게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정인데, 그 규정 훈령이죠. 하위 규정인데 하위 법령이죠. 요거의 상위법이 국토계획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냥 일괄적으로 얘기하길 도시지역에서는 도시계획법이 아닌 국토계획법 적용한다. 국토계획법 밑에 있는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게 제일 정확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는 국토계획법 적용해요. 무슨 농지법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임야가 있어. 무슨 산지관리법이에요? 국토계획법이에요. 그러면 비도시 지역으로 가자 이거예요. 비도시 지역으로 가면 개발계획이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야, 그러니까 너 뭐냐 인마? 농지예요. 야, 너희 부모 데려와. 농지 부모가 농지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지법 적용하는 거야. 야, 너는 임야냐? 야, 네 부모 데려와. 부모가 누구예요?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적용하는 거예요. 야, 너는 도로냐? 네 어머니가 누구야? 부모가 누구야? 도로법인데 도로법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도시지역으로 들어오면은 도로가 있어도, 도시지역에 들어오면은 국토계획법인데 비도시지역에서는 도로법이에요. 다시 한번, 농지가 비도시지역에 있어. 그러면 농지법이야. 도시지역에 들어오면 아니야. 국토계획법이야. 그러니까 내용이, 개념이 벌써부터 확 달라지는데, 여기서도 무슨 진흥농지, 비진흥농지를 찾아요? 여기서 무슨 절대농지, 상대농지를 찾냐 이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잠깐 설명을 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장기 미집행 시설이라는 게 이제 또 나와요. 이제 또 강의 한번 해드릴게요. 국토를 구성하는 건 주거지역, 상업지역이라든가 뭐 그린벨트야. 그 다음에 도시를 구성하는 건 도로, 공원, 학교. 여기 52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도시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시를 구성하는 거는 국토계획법 밑에 도시계획시설법 이렇게 가지고 설치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해놨어요. 도시계획 시설에 이게 도시 기반 시설이 52개인데 이 중에서 필요한 시설을 꺼내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 그게 도시계획 시설이야. 이 도시계획 시설 할 적에는 도로는 어떻게 놓고 뭐는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그러면 이 안에서 농지가 들어가 있다. 아이고 그러면 우리는 농지법 우리 어머니 이렇게 빠이빠이 해야 돼요. 양어머니 찾아가야 돼. 양어머니.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러면 쉬워요. 그래서 이제 그럼 또 농지를 어디서 보냐? 국토부에서 보는 농지가 있어요. 이게 그 유명한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냐 상업지역 안에 있는 농업지역. 이것이 시가와 용지라고 하는데 여기는 농지로서의 완전히 자격을 박탈당한 거예요. 완전히 박탈당한 거예요. 이게 농지가 대지로 넌 직접 가. 검문 필요 없어요. 근데 나머지 지역,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에서의 농지는 야 너는 허가 좀 받고 가. 검문 좀 해봐야겠어. 신분증 내놔. 조사를 해보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지능농지냐 야 인마 너는 결안의 노른자위인데 인마 자식아 너는 직접 어떻게 뭐 대지로 가 인마 너는 안 돼. 검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나중에 또 내용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얘기한 국토부의 생각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봐보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농지 개발에서 농지를 이제 개발한다고 봐보세요. 그러면 도시 지역에 있는 농지와 농촌 지역에 있는 농지는 달라. 계속 얘기했죠. 사람 살고 개발 위주고 도시계획이 있고 환경 살고 자연이 살고 보존 위주고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이 없다. 아주 그냥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냐? 계획이 있으니 규정대로 법대로 인마 법대로 가자. 여기는 계획이 없으니 야 네 맘대로 가는 게 아니고 네 부모대로 와야. 네 부모. 농지는 농지 부모대로 와야 돼. 농지법. 임야는 네 부모대로 와. 산지관리법. 도로는 야 네 부모 누구야? 도로법에 모시고 와. 얘 보낼까요 말까요? 그럴 때 보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용호가 나는 거야. 농지법에다가 야 네 부모대로 와. 농지법 들어왔어. 농지법 보고 얘네들 어떻게 대지로 보낼까요 말까요? 보내세요. 그럼 보내는 거야. 농지법에서 안 돼. 그러면 야 네 부모가 안 된대. 가지마. 못 가. 근데 부모가 가라 그래도 내가 국토부에서 얘 못 가. 그러면 부모가 보내라 그래도 못 갑니다. 이게 상위 계획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지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봐보자 이거예요. 만약에 도로가 있다. 국토계획법에 도시계획 설치법. 그 다음에 여기는 농촌지역은 도로법. 농지가 있다. 중요한 거예요. 농지가 있을 때 국토계획법이야. 그 다음에 여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정 이걸 갖다 적용을 알아요. 그 다음에 농촌지역 있어. 농지법에 임야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 내드리면은 이 농지가 도시에 있는 농지냐 비도시에 있는 농지냐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알으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요번에는 이거를 보자. 농지를 보세요. 농지는 농림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농지는 또 이게 뭐냐면 아예 얘는 배린 농지예요. 얘는 농지도 아니에요. 이게 일반 농지예요. 옛날로 말하면 뭐야? 상대 농지. 요즘 얘기하는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 이게 농업진흥지역이에요. 이게 소위 말해서 농업진흥지역이다 이거예요. 이 농업진흥지역인데 이 결안 안에 달걀 안에 있는 농지만 진짜 배기농지야. 그래서 여기다 진짜 농지 써놨잖아요. 그 진짜 농지라고 써놨잖아요. 나머지는 가짜 농지. 가짜 농지라고 쓰니까 일반 농지라고 그러니까 일반 농지가 뭐야? 옛날에 얘기하면 상대 농지.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 요게 진흥농지, 요게 비진흥농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농림부에서는 얘는 친자식이야. 결안은 친자식이야.
밖에 있는 일반 농지는 이거는 의붓자식이야. 의붓자식이야. 넌 자식도 아니야. 이런 표현은 죄송합니다. 이해하기 시청자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표현해 드린 거니까는 표현상에 조금 좀 귀에 거실르더라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예요. 바로 뭐냐면은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 그런데 재작년에 2016년 7월 1일 날 농림부에서 이 결안을 깨는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결안을 깨버려. 누가? 국토부에서 깨버린 게 아니라 농림부 장관이 깨버린 거예요. 가라 이거야. 어디로 가라? 밖으로 가라 이거야. 밖으로 나가. 너는 노른자위는 신자위로 가라 이거예요. 이게 농업정책에 대한 대변화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내가 뭐라 그럽니까? 아직도 농지증 가지고 강의하는 농지 전문가 있으면 전문가로 전혀 생각하지 마. 이건 자격이 없어요. 농림부에서 결안을 지금 깨버리고 있는 판국인데 무슨 농지증이에요? 제가 그랬죠. 지난 이번 학기죠. 2017년 금년 2018년이죠. 2018년 1학기 때 제가 저희 대학에서 저희 제자들에게 도시인의 농지취득, 이게 중간고사 레포트 문제예요. 많이들 검색하고 난 다음에 이구동성 하는 얘기가 교수님 이것 때문에 손수 레포트를 써보다 보니까 강의할 때 그 내용이 뭔가를 알았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아니 지금 농지도 깨버리는데 무슨 농지 사는 데에다가 자격을, 야 너 농사꾼이야 아니야? 이거 취급하던 시절은 옛날에요. 호랑이 담배 태던 시절에 2014년 15년도부터 그 규정이 완화가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2016년도에 이 결안을 깨버린다니까. 누가 농림부 장관이 안에 있지 마세요. 밖으로 전부 내버리는 거야. 이러한 사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보자 이거예요. 뭐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도시지역에서 개발, 여기 개발이라고 썼죠. 도시지역에서 개발은 어떻게 되냐? 시가의 용지. 야, 너 농지야? 야, 인마 너 그냥 대지로 가. 그냥이야. 건물 안에 직방 가. 그냥 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야, 너는 녹지지역이고 아직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는 시가와 용지가 아니야. 앞으로는 시가와가 될 수도 있고 보전용지가 될 수도 그대로 있을 수도 있는데 너는 안 되겠어. 검문 좀 받고 가. 검문 받는 게 뭐야? 허가 받고 가라는 얘기야. 다시 한번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는 직방대지로 가. 전용 절차 필요 없어요. 전용 절차 필요 없어. 직방 가. 근데 너는 검문 좀 받고 가. 그리는 농지 두 가지로 농지로 나눠.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 경매가 나왔을 때 지목이 전답 과수원만 돼 있으면 농지증을 첨부하시고 만약에 안 되면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겁을 바짝 먹어. 뭘 겁을 먹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이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 결정해 준 지역에서는 농지는 농지증 필요 없어요. 건문 안 해. 그냥 대지로 직방가. 근데 왜 그런 걸 써놨냐? 그건 농지기 때문에, 지목이 농지기 때문에 경매 포털 하는 데에서 그 써놓은 거예요. 전혀 필요 없어요. 전혀 필요 없어요. 만약에 강의 틀리면 앞으로 강의 안 할게요. 100% 맞습니다. 뭐 검색어 쳐봐야 저보다도 좀 덜한 전문가라고 보시면 돼요. 농지증 필요 없어요. 다시 한번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찍혀 나오는 농지는 농지증 전혀 필요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농림부에서 보는 농지야. 이게 잎사귀야.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게 뿌리 줄기. 여기에서 이제 지능 농지와 비지능 농지가 나오는데 요게 아까 얘기했던 달걀 결안이 되는 거예요. 요게 노른자위, 요게 신자위가 되는 거예요. 얘는 서부자식이라니까. 넌 농지도 아니야. 네 맘대로 해. 아파트를 짓든 공장을 짓든 뭐 숙박시설을 짓든 네 맘대로 해. 근데 여기는 농업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농지로서. 근데 농지가 여기에다 사놓지를 아니하고, 그러니까는
어부자식 있는 농지를 사놓지 않고 이 안에다 사놓은 거야. 계란, 달걀 안에다가. 달걀을 깨야 돼. 이걸 깨고 밖으로 나와야 돼. 깰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았어요. 이걸로 쓰는 거야. 무슨 얘기냐? 이와 같은 결안 안에서의 이용은 이 용도로 써라. 집을 짓는데요. 농민이 사는 농가주택 해. 공장을 짓는데요. 농업용 해. 창고를 짓는데요. 저온 창고로 해서 해. 농자만 들어가면 다 오케이야. 요거를 누가 해야 돼? 농민이 해야 돼. 근데 누가 하는 거야? 요게 도시인이 하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목적으로 했으면 8년 동안 써라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줄. 어렵긴 뭐가 어려워요? 결안으로 쌓여있는 결안 안에, 소위 말해서 진흥농지 안에 가면은 진흥농지 안에서는 농업용이 목적이다. 농업용이 목적이니까 농자 써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진짜 농민이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저 같은 도시인이 살짝 여기다 가리고 살짝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가짜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탈출하는 방법을 어떻게 전문 교강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용 토지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진흥농지 안에서는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여기 요거 결안 깨고 튀어나오는 방법 얘기해 줄까? 이거 많이 완벽하게 알아. 그런다고 농지 잘 봐요? 잎사귀라니까 잎사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시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외골수 농지냐 뭐냐라고 이제 제가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저희 같이 이제 대학에서 강의하거나 이 책벌레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그냥 저거죠. 소갈딱지가 밴드의 소갈딱지죠. 밴드의 소갈딱지예요. 그래서 외골수, 유도리가 보통 없다라고 그러죠. 요게 이제 아까 얘기한 결안이야, 결안. 요게 결안. 요거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일반, 아까 얘기했던 이건 일반 농지야. 이게 진짜 농지야. 진짜 농지 안에서, 그러니까 일반 농지 안에서는 웬만한 거 도시인의 흉내 다 내. 근데 진짜 농지 안에서는 이거를 하랜다니까. 이거를 해라 이거예요. 근데 가짜로 행위를 하는 거야. 이제 다시 한번 요거는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농업진흥구역. 진흥구역은 노른자위, 농업보호구역은 신자위인데 이 결안을 어떻게 된다? 2016년 7월 1일 날 농림부 장관이 깨버린다니까. 이런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요건 2부 강의에서 설명을 드려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농촌지역에서 개발은 어떻게 되냐. 아이고, 이게 이제 또 그냥 넘어가네. 농촌 지역에서 개발은 농지나 산지는 지금 얘기하는 허락을 받고 가라.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라고 그러는 거. 여기 지금 여기 안 써지고 그러는데 필기가 안 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거기 봐보면 개발행위 허가라고 그러는 게 나오죠. 제 저 눈 사이 있는 그 정도의 개발행위 허가라는 걸 받고 가는 거예요. 농촌 지역에서는. 그래서 요거도 이제 원래가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도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비도시 지역, 농촌 지역은 개발하는 개발 계획이 없다라고 그랬잖아. 면적이 크대요. 대규모래요.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으로 가요. 뭐냐? 도시 지역으로 집어넣고 개발하라 이거예요. 무슨 계획?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하라. 면적이 중규모래. 중규모? 그럼 넌 지구단위 계획으로 가. 면적이 내용에 따라서 달렸는데 5,000평방미터에서 30,000평방미터까지래. 소규모래. 소규모야.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로 가라 이거. 그 우리가 보통 오는 게 뭐야? 개발행위 허가 아니야. 그 비도시 지역, 농촌 지역에서는 농지를 갖다가 대지로 바꾸려고 그러면 뭘 받아야 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돼. 농지 전용을 전부 개발행위 허가라고 그러니까. 알겠죠? 그렇게 해서 봐줘요. 그래서 이제 비도시 지역에서고, 자, 그 다음에 요거가 이제 참 중요한 건데, 화면이 안 나오니,
이게 이제 참 큰일입니다. 이제 우선 보셔야 돼요. 자, 왼편 쪽에 봐보면, 해서 이쪽 손을 들어야 되네. 이쪽 손에서 보이네. 이쪽 손에서, 손은 이제 안 나오네요. 손에서 봐보면은 이제 도시 지역이 나오죠. 그 다음에 위가 농촌 지역 나오고 주거 개발, 유통 개발, 산업 개발 이렇게 나오는데 도시 지역은 나오죠. 주상 공로. 그러면 도시 지역에는 사람 사는 주거 지역 있어. 도시 지역엔 상가 사는 상업 지역 있어. 도시 지역엔 공장 사는 공업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농촌 지역은 사람 안 살아? 사람 산다니까. 사람 살면 주거 지역으로 만들어주고, 상가가 살려면 상업 지역, 공장이 살려면 공업 지역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들어주면 비도시 지역, 농촌 지역이 도시 지역으로 들어와서 도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야, 그러면 농촌 지역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주거, 사람 살고 상가 살고 공장 살고 그리는 게 필요한데 이걸 어떡하지? 그러니까 지역,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지역이 아닌, 지역은 뭐라 해요? 땅이라고 그랬죠? 지구, 뭐라고 했어요? 건물이죠? 건물의 계획을 만들어주는 게 그 유명한 개발진흥지구예요. 저 때문에 좀 가리네요. 이것이 이제 이쪽으로 하는 개발진흥지구가 되네. 이 개발진흥지구가 되는데, 이 개발진흥지구는 비도시 지역, 소위 말해서 농촌 지역에다 주거지역이다. 주거개발진흥지구야. 농촌 지역의 상업, 유통개발진흥지구야. 농촌 지역의 공장, 산업개발진흥지구야. 그 다음에 두 가지 기능 이상이 합쳐서 복합개발이야. 그 다음에 특정 용도가 들어가면 특정개발진흥지구로 결정고시해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농촌 지역에 내가 개발진흥지구 안에 농지가 들어갔어. 얼마나 좋아요. 절대 농지, 상대 농지 필요 없어. 산업개발진흥지구 공장으로 팔아먹으면 돼. 주거개, 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아파트 용지로 팔아먹으면 돼. 유통개발 터미널이나 농수산물 유통센터로 팔아먹으면 돼요. 숙박시설이나 이런 거, 그러면 유통개발진흥지구야. 그 다음에 특정 용도가 나오는 게 아니야.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특정 용도 개발진흥, 그 안에 농지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거 가지고 따져야 된다니까요. 요거는 줄기예요, 줄기. 잎사귀가 아니에요. 잎사귀가 농지라니까요. 알겠죠? 이제 그렇게 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황막사가 뭐냐면은 NGO 단체입니다. 비영리 단체예요. 황사 막는 사람들인데, 우리 경매에 이제 황성일 사장하고 제가 20년, 내년이 20년째 나무 심어오고 미얀마에다가 학교를 지어놓고 미얀마에다 IT 대학까지 이제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들어와 보세요. 여기 다음에 메인 카페가 있어요. 여기 가면은 도시계획이나 이런 거 전부 공짜로 다 제공을 해요. 전혀 돈 받는 거 없어요. 그래 놓고 저 강의도 돈 10,000원, 이게 뭐냐면 복사비만 받고 그냥 강의해드립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다 해드려요. 근데 이게 뭐냐면 다음에 가시면은 검색어를 황사 막는 사람들 이렇게 하세요. 왜냐면은 NGO 단체 이름이 지금 얘기하는 황사 막는 사람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1부 강의 마쳤고 2부 강의에서는 본격적으로 개발론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